환승을 해야 돼요. 환승장인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게 뭐 메트로선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어렸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걸 타잖아요. 미국 도시 중에서 굉장히 대도시가 아니면 뭐 버스, 지하철을 일상적으로 타지 않죠. 일반적으로 자기 차가 있으면 그렇게 버스, 대중교통을 타지 않는데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싶을 때가 있죠. 지하철은 아니지만 이 디즈니 모노레일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이 월드 안에서 이동하기가 좋기 때문에 지하철 역할하는 모노레일이나 이게 디즈니 버스에 있는 게 저한테 굉장히 뭐랄까 어렸을 때 하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기분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느리죠? 타는 쪽과 내리는 쪽이 반대편입니다. 나름 편리해요. 이렇게 생겼죠. Test driving a vehicle on the longest and fastest ride by the hand. 제가 직접 운전하고 그냥 여기를 와서 파킹해도 됐겠지만 메타볼리즘을 올리는 데는 정말 대중교통수단만한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다닐 때는 정말 많이 먹어도 많이 걷고 지하철도 타고 이러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동네에서 왔다 갔다 했다가는 정말 식단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다시 이렇게 나와서 걸으니까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이 노화존 은퇴자가 집에 하루 있기가 너무 어려워요. 집에 하루 있으면 그냥 1년씩 팍팍 늙는, 막 늘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어제도 19,000보를 제가 걸었거든요. 어제 11시부터 밤 거의 9시, 10시에 집에 들어갔나? 그런데도 20,000보가 안 되더라고요. 혼자서 걸으면 단시간 내에 20,000보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패스홀더 엔트런스는 이렇게 사람이 없이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트 페스티벌 중이라 오늘은 그림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1년 내내 이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트 페스티벌 하면 아트 페스티벌 보고, 와인 페스티벌 하면 와인 페스티벌 보고, 뭐 푸드 페스티벌 하면 또 그런 대로 인조이하고, 그냥 이 스케줄에 맞춰서 살면 되니까 은퇴자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슬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요즘 날씨가 딱 그래요. 이 겨울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하기 때문에 집에 콕 들어앉아 있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 제 차로 운전해서 버스 타고 모노레일 타고 여기까지 걸어 들어오니까 이미 지칩니다. 당분을 좀 충전해야 걸을 수가 있는데요. 디카페인 커피에 이 아이리시 크림을 얹어준 거예요. 이게 뭐랄까 평소 먹던 것보다 특식입니다. 패스홀더 매그넷을 집으로도 보내줬는데 이거 여기서도 나눠줬어요. 전보는 처음 봤거든요. 이 촬영 날짜가 1월 31일입니다. 화창하죠? 지금 소매 없는 옷 입은 분들도 많아요. 이 정도면 한여름이고 오늘 수영장을 갔어도 되는데 워터파크가 또 새로 생긴 데가 있어서 거기도 애니얼 패스를 해야 되나? 여긴 정말 놀 데가 너무 많거든요. 워터파크도 너무 여러 개가 있고 이제 날씨가 조금 더 더워지면 바다도 가야 되고 전부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동쪽, 남쪽, 서쪽으로 갈 수 있는 바닷가가 너무 많습니다. 은퇴자들이 다 여기로 내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이 플로리다에 와서 덥다, 벌레에 시달렸다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그걸 정말 더울 때 와서 고생만 하다 가신 분이에요. 땡볕에 나와서 일을 한다. 그럼 어렵겠죠. 그리고 뭐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막 운동팀을 따라다니고 막 이러면 정말 조금 덥고 어려울 수 있죠. 여름에 출퇴근하고 남들 노는 거 구경만 하고 그러기에도 어렵습니다. 근데 은퇴자들 일을 안 한다고 치면 한여름에도 저녁이 또 선선하죠. 바람이 불고 호숫가가 많고 바닷가가 많고 선선한 데만 다니고 그리고 날씨 좋을 때 나와서 놀고 저나 다른 은퇴자분들도 그러실 텐데 일단 디즈니도 사람 많을 때는 안 들어와요. 여름방학, 봄방학,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땐
지금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관광객이 많고 지금 평일이에요. 방학 아니고 봄방학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휴가를 낸 것인지 홈스쿨인지 모르겠지만 애들도 많고 노아존 은퇴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일찍 은퇴해서 왜 이렇게 은퇴를 일찍 했냐, 일을 더 해야지,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벌면 좋죠.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사람마다 그 건강 상태라든지 뭐 삶의 목적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 예쁜 거 보면서 걸으면서 다른 영상에 챗봇에게 물어본 거 있잖아요. 50대에 은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요즘 무조건 챗 GPT한테 물어보고 나서 해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챗 GPT한테 확인을 받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상당 부분 그 챗 GPT가 말한 대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현역에서 물론 일을 계속하면 인컴이 더 늘겠죠. 그러나 50대 중반 이후에 정말 아프기가 쉽거든요. 걷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다, 관절이 아프다. 저도 약간 발꿈치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발 전문 의사한테도 가야긴 가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걷고 집에 있으면 이게 더 나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운동을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운동을 해야 돼서 지금 어제도 나와서 걷고 오늘도 나와서 걷는 거예요. 왜 요즘에 여행 유튜버 많이 보잖아요. 제가 보는 여행 유튜버도 있습니다. 가본드라는 유튜브를 보는데 그게 호주 젊은 커플이에요. 토들러 남자아이 둘? 그중 한 명은 한 살이 됐나 안 됐나? 어쨌든 그런 어린이 둘을 요트에서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부터 그 커플이 요트를 타서 8년이 됐다나? 굉장히 매력적인 커플인데 바다에 요트 띄우고 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바하마를 근거로 근데 요즘 젊은이들 중에 왜 직장 그만두고 배에서 살거나 아니면 밴에서 살거나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 찍고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젊은이들이 다니는 여행? 그건 할 수 있죠. 배낭여행도 갈고 젊을 때는 할 수 있는데 토들러 남자아이들 둘을 데리고 물론 풀타임 매니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도 바다 위에 배에서 남자애 둘을 키우면서 이게 정말 어나더 레벨인데 그걸 보면서 항상 제가 뭐랄까 그 여행하는 거, 그러니까 어드벤처, 그러니까 과거의 육아로부터의 뭐 해방 느낌 이런 걸 다 만끽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것보다 더한 어드벤처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내가 봐줄 수 있을까? 손주 데리고 디즈니 와서 막 2살짜리 데리고 놀아줄 수 있을까? 그때 그런 기력이 있을까? 모르죠. 은퇴를 하면 점점 기력이 살아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기력이 살아서 뭔가 나중에 힘쓸 할머니가 될지 모르겠지만 골골대면서 은퇴한 처지에 있어서는 그런 힘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플로리다로 이사를 온 거, 특히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캅이 뭐예요? 여기가 전 세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습니다. 방금 멕시코를 지나왔고 여기 노르웨이가 있죠? 여기 아마 지금 줄 서면 엘사 만날 수 있는 그 줄이죠. 30분밖에 안 기다려? 엘사? 괜찮은데? 하지만 오늘 엘사 사진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통할 때 저 캐릭터들이랑 찍으면 얼굴이 정말 4배 크게 나와요. 피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나라별 식당들이 다 그 나라 현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식당이 있고 고급 식당들이 하나씩 있는데 다 괜찮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죠. 물론 여기 디즈니 식당을 열기가 쉽진 않았겠죠. 여기가 프로즌이고 제가 좋아하는 아카슈스 공주 나오는 식당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조만간 가긴 갈 건데 마음은 뭐 배도 탈 수 있고 어디 뭐 멀리 가고 싶으나 현실은 정말 비행기 한 번 타는 게 몸에 데미지가 너무 심해요. 튼튼한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정말 비행기 타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커플 보이시죠? 저런 커플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 나이 될 때까지 그냥 이 정도 산책하면서 이 정도 그냥 즐거움만 만끽할 수 있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뭐 제 나이에도 뭐 에베레스트 산도 오르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동네에서 이 나라 저 나라 컬처를 모아놓은 데를 다니면서 그냥 소소한 재미만 볼 거예요. 여기 오기가 제일 나쁜 시기가 미국 연휴 있잖아요. 4th 줄라이라든지 레이버데이라든지 이제 이럴 때 오면 힘든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길이 한 가지가 않아요.
여기가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 있겠죠. 어트랙션 하나 타려면 막 줄도 너무 길고, 거기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와보세요. 땀만 흘리다가 고생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 온 기억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적한 은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남들 휴가 안 올 때 휴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너무 좋겠죠. 저는 오죽하면 제가 일을 안 하겠어요. 이 동네에 살면서 제일 나쁜 건 남들 놀 때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출퇴근하고 이럴 때 어딜 다니면 골프장이 많으니까 길에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평일날 막 골프 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막 화가 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누가 나보다 더 부자다, 예쁘다, 날씬하다, 저는 그런 거에 화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할 때 사람들이 놀고 있으면 그걸 보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찌감치 은퇴해서 남들이 일할 때 놀고 있는 거죠. 너무 뿌듯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플로리다로 은퇴하는 거는 너무 흔하고 뭐 한번 거쳐가는 그런 의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분들의 경우는 다르죠. 그러니까 연고자가 없는데 이사 온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사를 간다? 그리고 이미 살고 있는 동네에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이사를 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케이스인 분들도 계시기는 계실 거예요. 뭔가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살게 됐고, 또 미국에서도 이런저런 동네를 오가면서 살다 보니까 은퇴할 만한 동네를 찾게 됐고, 은퇴할 만한 동네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구나. 근데 저희 집도 그냥 은퇴하자 하고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치를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 상주항에서 나는 거죠. 사무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를 더 이제 알아보게 되고 휴가 때마다 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핀 거죠. 어느 동네가 좋은가? 비즈니스 관련해서 뭐 어디가 좋고 이런 걸 더 잘 알게 되고 동네를 잘 파악하게 되니까 그런 자신감을 갖고 내려왔는데, 10년 넘게 사는 지금 저는 만족해요. 하지만 저는 좀 특수한 케이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동네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여기를 자주 왔기 때문에 이 동네를 파악하기가 쉬웠고, 또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 20년 살아도 디즈니 월드 안 와봤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애들 어릴 때 한 번 와봤지 안 와봤다. 그러면 여기 사는 재미가 뭐가 있어요? 이 비어가든 제가 좋아하는 독일 식당인데 여기도 곧 올 거거든요. 지금 빨리 이렇게 불어난 체중을 줄여야 이런 데를 다시 올 수 있는데, 여기가 1년 내내 옥토페스트를 하는 식당이에요. 그냥 독일에 가서 물론 옥토페스트 하면 좋겠죠. 기운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독일까지 가서 옥토페스트 할 그런 기운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즐기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꼭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간다든지 뭐 타주로 이사를 간다든지, 왜 한국에서도 은퇴할 때 시골에 내려가서 텃밭을 가꾸고 싶다는 사람들이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제주도로 이사를 많이 한다든지. 근데 그런데 실패 후기를 보면, 그러니까 동네를 너무 모르고 가고 또 연고지도 아닌데 아는 사람도 없이 지인도 없이 가면 연예인들이 이사 가서 사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연예인들이 가서 막 잘 산다? 근데 그런 거는 유명한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 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해주고, 그 동네에 굉장히 오래 산 그 동네를 잘 아는 분들이 정보도 많이 주고 이러니까 그게 쉬울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짐을 싸서 이사를 간다? 그러면 그 동네를 잘 모르니까 거기 정착하기가 힘든 거죠. 저는 이 동네를 잘 파악한 후에 이사를 오기는 했지만 여기에 뭐 아는 지인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적응기를 겪었습니다. 나라를 바꾼다든지 사는 지역을 바꾼다든지 이럴 때 또 노하우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속 얘기를 다 하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죠. 그리고 뭐는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왜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죠. 지금은 제가 좀 이른 어르신인 거죠. 뭐 50대 초반이 그렇게 뭐 어르신이냐 한참 때자 하지만, 이게 55세를 기점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55세 전에는 막 40대처럼 굉장히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로컬 식당들이 다 단골이 되고,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피자 가게거든요. 올해 안에 다 오겠죠?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그냥 단골집들도 다니고, 또 여기 오면 직원들도 다 너무 친절하고, 그냥 산책도 2만 보씩 할 수 있고, 이게 은퇴자의 삶이 나쁘지 않습니다. 백발인 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저렇게 머리가 정말 하얗게 될 때까지 그 두 다리로 걸어서 내가 갈 수 있는 데를 가고, 내 단골 식당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약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한 바퀴 걷다 보면 늘 뭔가 쇼가 있고, 음악이 있고,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글러는 늘 보는 거죠. 이 동네 생활에서 이 저글러 만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죠. 국자를 들고 나온 저글러는 처음 보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동네를 은퇴지로 좋게 본 것은, 여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 나라 언어가 들리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관광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도시 전체에 굉장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유럽 사람 많죠. 여기 영국 사람들 정말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인종이 달라서 차별을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어디 가서나 차별받기가 쉽고, 저처럼 이렇게 겉보기에 순둥이처럼 보이는 사람은 또 어디서 쉽게 무시당하기가 쉽거든요. 겉으로 순해 보인다고 사람이 만만한 건 아닐 수가 있는데,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가 여기 주인 토박이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텃세가 좀 작죠? 남미 이민자도 많고, 미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신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디즈니가 여기다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로 하면서 그때부터 부흥한 도시라, 그때가 언제예요? 1970, 80년대니까 그 전에 여기가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었고, 각 나라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텃세하고 말고 그럴 게 없어요. 또 여기 디즈니에 오면 늘 사람들이 친절하고 밝고 이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고, 디즈니에 6만 명인가 8만 명인가 일한다고 하고, 유니버셜 기타 등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디 다른 남부나 이런 데처럼 동양인 보고 눈 동그랗게 뜨면서 깜짝 놀라고 이런 사람들, 그런 시골 사람들이 없다고 봐야죠. 그 점도 제가 이 지역을 편안하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늘 다른 공연이 있으니까 보고 걷고 운동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노아존 은퇴자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은 곳이죠. 6시가 되고 해가 저물고 있는데 아직 10,000보를 못 걸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원래 혼자 나와서 4-5시간 걸으면 거의 15,000보는 돼야 되는데 쇼를 2개를 봤더니 지금 좀 심각합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짓자면, 은퇴를 해서 지역을 옮긴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심적으로 너무 의지를 해야 되고, 누가 나를 늘 보살피고 챙겨줘야 되고 이러면 이사가 힘들어요. 저도 디즈니 산책 나올 때 여러 사람들이랑 번갈아 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혼자서도 잘 다니고, 그 따뜻한 동네로 이사를 온다면 물놀이를 좋아해야 돼요. 저처럼 물놀이를 좋아하든지, 바닷가를 좋아하든지, 아니면 디즈니를 좋아하든지, 아니면 매일 골프 치는 걸 좋아하든지. 몇 시에 골프를 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동네에는 20불대에 골프 칠 수 있는 데도 많아서, 또 어떤 분들은 매일 골프를 치십니다. 골프 커뮤니티에 사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피부 관리 관계로 골프 치러 갈 나이가 언제다 이렇게 정해놨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독립심이 좀 있으면 즐거운 은퇴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을 챙겨야죠. 제가 왜 이러고 다니겠어요, 백세님들? 일하느라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핑계로 정말 건강 챙기는 게 너무 어려웠단 말이죠. 체중도 너무 늘고, 이게 건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벌써 여기저기 쑤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뭐 조기 은퇴? 뭐 요즘에 50대 은퇴가 조기 은퇴도 아니죠. 뭐 40대 은퇴야 파이어족이고 이런 건데, 저도 유튜브를 해보니까 모든 정보를 다 유튜브에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온라인상에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은퇴자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역시 챗 GPT가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빠르게 은퇴해서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이 무서운 거 과연 탈 수 있을까?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롤러코스터입니다. 제가 세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안 무섭냐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무서워요. 이거 정말 우주 안에서 날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2번 탈 수 없습니다.